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인물은 월스트리트의 전설, 바로 제시 리버모어입니다. 아, 리버모어.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인물이죠. 네, 역사상 가장 뛰어난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평가받는데도 아시다시피 스스로는 실패자라고 말하면서 생을 마감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번 탐구에서는 이 성공과 실패 사이의 역설, 그의 극적인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 또 경고는 무엇인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성공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지식하고 실제 행동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또 시장 시스템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자기 관리 시스템인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죠. 이게 오늘 당신의 투자나 삶에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877년 리버모어는 원래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숫자에 엄청난 재능을 보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보스턴의 증권사, 페인웨버였죠. 거기서 시세판 옮겨 적는 보드보이로 일을 시작했어요. 학교 대신 시장에서 직접 배운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독학으로 시장의 패턴을 읽는 법을 터득한 겁니다. 시작부터가 남달랐어요. 그의 진짜 트레이딩 경력은 근데 버킷샵에서 시작됐다고요? 이게 뭔가요? 아, 버킷샵. 이게 실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요. 그냥 시세 오르내리는 거에 돈을 거는, 뭐랄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좀 네, 위험한 곳이죠. 거의 도박 같은데요? 네, 그런 면이 강했죠. 근데 바로 여기서 그는 기업 분석이니 뭐니 이런 외부 정보, 그가 말하는 소음을 싹 빼고 오직 가격이랑 거래량 움직임만 봤어요. 그 시세판을 읽는 reading the tape 기술을 정말 극한까지 연마한 거죠. 아, 그래서 거기서 너무 돈을 많이 따서 소년 도박사 더 모이 플런저라는 별명까지 얻고 출입금지도 당했다고요? 네, 맞아요. 여러 군데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의 그 가격 중심 철학은 이미 이때 뿌리가 딱 내린 셈이죠. 그러다가 1907년 금융공황, 그리고 1929년 대공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특히 공매도로 엄청난 돈을 벌면서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된 거군요. 그렇죠. 1929년에는 시장 붕괴 직전에 공매도를 해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뭐 15억 달러 그 이상을 벌었다고 하니까요. 월스트리트의 위대한 곰이라는 별명도 이때 붙었고요. 와, 15억 달러?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그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졌을까요? 그냥 감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단순한 역발상이나 감이 아니었어요. 그는 시장을 주도하던 주식들이 더는 못 오르고 고점에서 거래량은 많은데 가격은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분배 국면, 디스트리뷰션을 포착한 겁니다. 분배 국면이요? 그게 뭔가요? 딱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가 이제 일반 대중한테 물량을 슬슬 넘기는 그런 신호죠. 이걸 보고 있다가 아, 새로운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구나 이걸 확인하고 과감하게 공매도에 들어만 거예요. 아주 정교한 추세 추종 전략의 결과였던 거죠. 아하, 추세 추종. 네. 그래서 그의 유명한 철학 있잖아요. 큰 돈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데서 온다. 또 시장은 틀리지 않는다. 의견이 틀릴 뿐이다. 이런 말들이 다 이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시장 패턴 뒤에 있는 인간 심리를 간파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의 시스템에는 좀 더 구체적인 매매 기법들도 있었을 텐데요. 결정적 시점, 파이보럴 포인트 이 개념이 아주 중요했다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추세가 전환되거나 아니면 기존 추세가 더 강해지는 그런 의미 있는 가격대, 그걸 결정적 시점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걸 정말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게 그의 타이밍 기술이었어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건 아니었겠죠? 물론이죠. 이때 가격 움직임하고 함께 거래량을 반드시 확인했어요.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이걸로 진입 시점의 신뢰도를 높인 거죠. 예를 들어 가격이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안 터진다? 그럼 이건 거짓 신호로 봤어요. 아, 거래량 확인, 그리고 또 피라미드 전략도 유명하죠? 네, 피라미딩. 이건 이익이 나고 있는 포지션에만 자금을 추가하는 거예요. 오르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죠. 이걸로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중요한 건 손실 중인 포지션에는 절대, 네버 돈을 더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와, 피라미딩. 이게 수익을 극대화할 순 있지만 반대로 변동성이 커지면 순식간에 이익이 다 날아갈 위험도 크지 않나요?
레버리지가 양날의 검이 되는 순간인데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말 타협 없는 생존 원칙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바로 10% 손절매 원칙이죠. 10% 룰이요. 네.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투자 원금 대비 10% 손실이 나면 그냥 기계적으로 포지션을 정리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안전장치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기적으로 수익의 일부는 꼭 인출해서 현금으로 확보하는 원칙도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익을 실현하고 자본을 지키는 거죠. 이야, 정말 철저한 시스템과 원칙인데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도 4번이나 파산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아이러니하게 느껴져요. 바로 그 점이 리버모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규칙을 자기 스스로 어겼을 때 실패했다는 거죠. 아, 스스로 어겨서? 네. 예를 들면 조급함 때문에 그 결정적 시점을 못 기다리고 섣불리 진입한다거나 아니면 1907년에 크게 성공한 다음에 유명한 면화 거래상이 주는 팁을 듣고 그냥 몰빵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파산했죠. 자기 원칙을 스스로 깬 거네요. 절대 남의 조언으로 거래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렇죠. 말년에는 또 여러 번의 결혼 실패나 우울증 같은 개인적인 문제도 겹쳤고요. 게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설립되면서 규제 환경이 확 바뀌었잖아요. 시세 조작 같은 과거 그의 전략 중 일부가 불법이 되면서 그의 예리함이 좀 무뎌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1940년에 나는 실패자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시장을 읽는 지성은 정말 뛰어났지만 그걸 실행할 기질, 그러니까 자기 통제력이 부족했던 비극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원칙들, 그러니까 추세 추종, 결정적 시점 포착, 피라미딩, 엄격한 자금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 통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오늘날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에게 여전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이라는 책이 괜히 필독서가 된 게 아니죠.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24시간 뉴스에 소셜미디어까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오히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심 있게 진짜 기회를 기다리는 그의 접근법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리버모어는 시장이라는 게임은 어떻게 보면 마스터했지만 자기 자신과의 게임에서는 결국 패배한 셈인데요. 여기서 오늘 당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은 투자든 아니면 인생의 다른 중요한 결정이든 당신의 전략을 실행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압박감 속에서 당신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관리할 당신만의 시스템은 또 무엇인가요? 아,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것이야말로 리버모어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성찰거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